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의 EU GDPR 시리즈 8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GDPR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죠. 개인정보 역외 이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개인정보 역외 이전이란 쉽게 말해 EU, EEA 지역 밖으로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고객의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저장하거나 프랑스 직원 정보를 인도의 IT 지원팀과 공유하는 것 같은 경우죠. 정확해요. 그리고 GDPR에서는 이런 데이터 이전에 대해 꽤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기본 원칙은 EU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더라도 EU 내에서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기업인 A사가 EU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한국 본사 서버에 저장하려면 그 데이터가 EU에 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허용되는 세 가지 주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적정성 결정, 에더커시 디시전이죠. 이건 유럽집행위원회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예요. 맞아요. 현재 한국도 2021년에 적정성 결정을 받았죠. 그 외에도 일본,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로의 데이터 이전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 없이도 가능해요. 두 번째 근거는 적절한 보호 조치, 어프로프리이트 세이프가드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죠. 이건 다시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표준 계약 조항, 스탠다드 컨트랙추얼 클로지즈, 이하 SCC예요. 2021년에 새로 개정된 SCC는 데이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표준 계약서죠.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온라인 쇼핑몰이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양측은 이 SCC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해요. 또 다른 보호 조치로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바인딩 코어퍼리트 룰즈, 이하 BCR이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에서 데이터를 이전할 때 사용하는 내부 정책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독일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EU 지역 직원들의 인사 데이터를 아시아 지역 지사와 공유하려면 BCR을 만들어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근거는 예외 조항, 데러게이션즈인데 이건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공익적 이유가 있을 때죠. 맞아요. 하지만 이런 예외 조항은 일회성이나 간헐적인 이전에 적합하고 정기적인 대량 데이터 이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개인정보 역외 이전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2020년 7월의 슈렘스2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해 볼까요? 네, 이 판결은 EU 미국 간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화했고 SCC 사용에도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했어요. 이 판결 이후로 기업들의 데이터 이전이 훨씬 복잡해졌죠. 구체적으로 슈렘스2 판결은 기업들에게 이전 영향평가, 트랜스퍼 임팩트 어세스먼트, 이하 TIA를 수행하도록 요구했어요. 즉, 데이터를 보내는 나라의 법률과 관행이 EU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에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미국 정부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과 그 법률이 EU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평가해야 해요. 그리고 평가 결과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충 조치, 서플러멘트리 메저즈를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암호화나 가명화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제 기업들이 GDPR의 역외 이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매핑이에요. 기업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수집되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회사라면 EU 고객의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어 미국 서버에 저장되고 거기서 인도의 마케팅팀이 접근한다. 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파악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각 데이터 흐름에 적합한 이전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적정성 결정이 있는 국가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SCC나 BCR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TIA 수행이죠. 데이터를 받는 국가의 법률이 EU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호 조치를 계획해야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하다면 기술적, 조직적, 계약적 보충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DPR은 책임성 원칙을 강조하니까요.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볼까요? 좋아요. 이유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상당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반면 미국은 좀 더 산업별, 부문별 접근 방식을 취하죠. 2023년에 채택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DPF가 EU와 미국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외 이전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도입했어요. 중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보안평가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도 2021년에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지만 한국 기업이 EU 데이터를 제3국으로 재이전할 때는 여전히 GDPR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에는 다양한 국가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GDPR 역외 이전 규정을 준수하는 건 정말 복잡한 문제죠. 예를 들어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생각해 볼게요. EU 고객들의 대화 데이터를 수집해 미국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전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AI 의사결정의 투명성이에요. EU 시민의 데이터로 제3국에서 학습된 AI 모델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게다가 국가마다 AI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르죠. EU의 AI 법, 미국의 산업별 접근, 중국의 국가주도 접근 등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인사이트는 데이터 흐름을 보는 법적 시각의 변화입니다. GDPR은 단순히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가가 아니라 데이터 보호 수준이 동등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위험 기반 접근법의 중요성이에요. 슈렘스투 판결 이후 기업들은 형식적인 계약 체결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더 체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기회이기도 해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데이터 현지화와 글로벌 흐름 사이의 균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현지화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동시에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이트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 필요성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복잡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해결책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PET나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같은 접근이 핵심이 될 거예요.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는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다양한 이전 메커니즘을 조합해 사용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무엇보다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단순한 규정 준수 이슈가 아닌 전략적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데이터 관리는 규제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비즈니스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네, 오늘은 GDPR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주제지만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적정성 결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